안녕하세요. 회계로 이해하는 세상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진석 회계사입니다. 블로그 글과 함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실무진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해 보려고 한 유튜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화면에 보이는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무진분들을 위한 오픈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0명 정도의 실무진분들이 참여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얻고 계십니다. 제 글에 문의사항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 연락처는 다음과 같고 오픈 카톡방은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제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를 설명하는 이진석입니다. 실무진 분들은 지금 3분기 검토 막바지셔서 바쁘실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결재무제표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초부터 시작해서 연결재무제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연결재무제표라고 하면 연결재무상태표도 당연히 있지만 연결현금 흐름표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현금 흐름표를 실무진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만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시작할 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실무의 기초 글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별도 및 개별 재무제표를 합쳐서 하나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회사가 존재할 때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이므로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100% 자회사가 있을 때 모회사와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합쳐서 하나의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결재무제표가 작성이 된다면 총 3개의 재무제표가 작성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모회사의 별도 재무제표, 자회사의 개별 재무제표, 모회사의 연결 재무제표 이렇게 3가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별도 재무제표와 개별 재무제표의 차이는 연결 대상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재무제표는 별도 재무제표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회사는 개별 재무제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가지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데 이 연결재무제표라는 게 그냥 합쳐서 만들어지면은 정말 간단하겠지만 고려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많이 나는 편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어디서 오류가 나냐. 연결재무제표 이익잉여금 여기 이제 왁구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연결재무제표 자본변동표에서 이익잉여금이 증감이 안 맞습니다. 기초에서 시작해서 당기순이익, 뭐 기타 이익잉여금 변동을 하면은 기말 이익잉여금이랑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맞는 상태로 감사인에게 제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요. 당연히 자본변동표는 기초부터 시작해서 기말까지 그 증감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안 맞냐? 그냥 단순 더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단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기말 이익잉여금이 맞아야 되는데 왜 안 맞냐면 기존 연결 조정 분계를 실수로 삭제를 한다든가 뭔가 조정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연결재무제표는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건데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의 핵심이 하나의 회사였다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약간의 예외는 있습니다.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웬만하면은 하나의 회사였다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보시면은 답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연결재무제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단순한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황이죠. 투자회사 A, 종속회사 B, 지분율 100%이며 B는 A가 설립한 회사인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B는 자본금이 100원입니다. 위 상황을 가정했을 때 A와 B는 각각 별도 재무제표에서 아래 분계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이제 A가 B를 설립했을 때 회계 처리입니다. 그러면 100%니까 분류에 대한 검토는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종속기업 투자 주식입니다. 그러면 현금 100원을 출자하고 종속기업 투자 주식 100원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B는 이제 설립 회계 처리인데 현금 100원이 출자되었으므로 자본금 100원을 인식합니다. 그러면 B를 설립하기 전의 A 재무제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현금 200원, 자본금 200원이었는데 B를 설립하면서 위와 같은 회계 처리를 수행한 결과 재무제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종속기업 투자주식 100원이 생겼고요. 현금 1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설립 회계 처리를 통해 A와 B의 재무 상태표가 완성되었는데요. 설립 이후 바로 결산 시점이 되었다. 그러면 이 거래가 12월 31일에 생겨서 아무런 손익거래가 없다고 가정해 본다면 연결 재무제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회사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회사였다면 이 회계 처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사 내에서 설립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연결 재무제표는 위와 같은 회계 처리를 하기 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연결 재무제표는 현금 200원, 자본금 200원인 재무제표와 똑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결 재무제표는 현금 200원, 자본금 200원으로 B를 설립하기 전의 A 재무제표와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의 회사였다면 이 거래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므로 전이나 후나 똑같다. 그러면 연결재무제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 연결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으며 제가 이미 많은 포스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외화 재무제표의 환산입니다. 자회사의 재무제표가 본사 재무제표의 화폐 단위가 다르다면 만약에 모회사는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은 당연히 원화 재무제표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위안화로 작성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원화 연결 재무제표로 작성하기 위해서 위안화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환산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환산 절차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 합산을 수행합니다. 재무제표를 별도 개별 재무제표를 쭉 단순 합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 조정 분계를 수행합니다. 연결 조정 분계는 총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투자자본 상계. 종속기업 투자 주식과 자회사의 자본 등을 상계하는 것입니다. 내부 거래 및 미실현이익 제거. 당연히 하나의 회사를 가정했으므로 내부 미실현이익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미실현이익은 이제 재고자산을 예로 든다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가 과대 계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미실현이익 등을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부 거래를 했다면 매출이랑 매출 원가가 과대 계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모회사에서 자회사에 처분한 건데 하나의 회사였다면 그런 거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이랑 매출 원가가 과대 계상되었던 것을 제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분법 회계 처리가 있습니다. 지분법 회계 처리는 이제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원가로 평가했던 지분들에 대해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투자 주식이 있다면 지분법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뭐 법인세 회계 처리도 당연히 있을 것인데 법인세 회계 처리는 추후 글을 작성하고 강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 합산부터 해보겠습니다. 단순 합산입니다. 말 그대로 연결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같은 계정끼리 단순 합산하는 것입니다. 위 예시를 이용한 단순 합산은 A와 B의 현금을 단순 합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A에 현금 100원이 있었고 B도 현금 100원이 있었죠. 그러면 현금이 2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본금은
단순 합산을 하고 300원이 되었습니다.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 처음 생겼으므로 100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A와 B의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했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조정분계를 하는 것입니다. 연결조정분계의 첫 번째, 투자자본상계. 투자자본상계는 종속기업 투자 주식은 연결재무제표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회사를 취득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계정인데 이 계정은 연결재무제표에 생기지 않았겠죠. 자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금은 자회사가 설립되면서 100원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100원은 연결재무제표 입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을 자본금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본 상계를 수행하여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투자자본 상계는 자회사에서 생겼던 자본금과 모회사의 종속기업 투자주식 100원을 각각 상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 합산 재무제표에다가 투자자본 상계 회계 처리를 반영하게 되면 연결재무제표는 현금 200원, 자본금 200원 앞에서 설명드렸던 재무제표와 똑같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초는 여기서 마치고요. 금방 다음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